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 인사드리겠습니다. 원경왕후 민씨, 그러니까 세종대왕 어머니죠. 어머니. 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 덕분에 남편이 왕이 됐지만 태종 이방원, 결국엔 그 왕으로 만들어졌던 남편이 자기의 남동생 4명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편이 미웠겠습니까? 자, 그런 원경왕후 민씨도 슬슬 병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물론 이방원이 정말 간병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미안했겠죠, 자기도. 뭐 정치적 야망 등등등 때문에 자기 처남들 4명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이 한많은 삶을 원경왕후 민씨가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이 보이니까 여보 미안하오, 정말 간병을 정말 정성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1420년 7월 세종 2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원경왕후 민씨는 한많은 삶을 마감을 합니다. 물론 이방원도 정말 슬퍼했겠지만 제일 슬퍼했던 거는 세종이었습니다. 자긴 다 봤죠. 솔직히. 자기 외삼촌들 4명 다 죽어가는 거 봤고, 자기 엄마 원경왕후 민씨가 정말 피눈물 흘리는 거 다 봤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기 아빠가 킬방원이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바로 아웃되는 거 다 봤고, 자기 형 양녕대군 바로 그냥 폐세자 되는 거 다 봤고, 정말 슬픔이 컸습니다. 국정을 팽개칠 정도로 세종이 멘붕이 왔다고 해요. 어머니, 어마마마. 이제 슬슬 이 약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상복 논란이 나와요. 상복, 어머니 이제 장례 치르려면 상복 입어야죠. 신하들이요, 전하 12일 만에 상복을 벗어도 됩니다, 전하, 이래요. 근데 원래 법은 적어도 12개월, 1년 동안은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뭐라고? 12개월 동안 내가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를 12일로 퉁치자고? 무슨 논리냐 그것이?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상전하께서는 왕이시니까 빨리 정사를 돌보셔야 되겠지 않습니까요? 그래가지고 중국 법을 보면 1개월을 하루로 계산해가지고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중국에서는 그랬어요. 뭐 3년상, 정말로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게 아니라 1개월을 하루로 퉁쳐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하, 중국에서는요 그렇게 한다는데 따라가시죠. 세종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FM대로 합시다. 나는 12개월 동안 상복을 입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상왕 태종 이방원한테 들어갔어요. 주상한테 가서 전하시오. 효는 알겠소만. 그러나 지금 주상이 챙겨야 할 것은 국정이 더 중요하지 않소. 그리고 또 옛 법이, 중국 법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주상 보고 따르라고 하시오. 네, 상왕 전하. 세종한테 이런 말 하니까 아니래요. 그것만은 따르지 않겠소. 와우. 세종이 처음으로 아버지 상왕 이방원의 명령을 거역한 순간이었어요. 해라 그랬는데 안 한다. 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기록이 된 정사인데, 뭐 드라마를 보면 KBS에서 했던 드라마 그 이방원을 보면은 뭐 울부짖죠, 세종이요. 아바마마는 어머니 가시는 길도 그렇게 편하게 못 가게 하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바마마! 라고 울부짖는데 드라마에서는 울부짖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정사에는 요거까지 나와 있어요. 세종이 뭘 추진하냐면,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 그 능 무덤 옆에 불교 사찰을 짓었다고 해요. 지었어요. 그걸 딱 듣고 상왕 킬방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불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주상도 알면서 지금 뭐
내 와이프 무덤 옆에 불교 사찰을 자! 무학대사, 이성계 스승 무학대사 얼마나 싫어했습니까요? 그랬더니 세종은 딱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바마마, 상황전하, 제가 불교를 믿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산골짜기가 쓸쓸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사찰 하나 지을까 합니다. 사찰 하나 짓는 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상황전하! 라고 아버지한테 슬슬 대들었다. 여기까지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 정말 이 뭐라고 할까? 와이프가 떠나면은 남편도 일찍 죽는다. 그런가요? 일까? 아니면 정말 자기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일까? 이방원. 자기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가 이렇게 1420년 7월 한 많은 나이에 눈을 감은 지 딱 2년 후에 젊은 나이에 56세 이방원도 눈을 감습니다. 똑같이 56세 죽었어요. 원경왕후 민씨도 56, 이방원도 56.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죽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고뇌가 많았었을 겁니다. 뭐 어떤 고뇌냐면 사람은요 죽기 전에 자기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면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방원이. 정몽주 대감 죽였죠. 개경 선주교에서. 배다른 동생들 다 죽였죠. 2명. 방번이, 방석이. 정도전 죽였죠. 아버지, 친아버지 이성계 유패 가둬버렸죠. 처가댁, 처남 4명 다 죽여버렸죠. 게다가 또 사돈댁, 그 세종대왕 부인 심씨, 시몬 너는 아느냐, 네가 곧 죽는다는 것을. 사돈댁, 며느리 집안 박살났지요. 정사에는 안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들 세종한테는 용서를 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바마마, 제가 아바마마를 용서합니다. 그럼 편하게 눈을 감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끝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태종이 죽을 때 이방원이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주상이, 세종이죠. 주상이 앞으로 밥을 먹는데 수라상에 고기 반찬을 계속해서 올려라. 불고기, 너비아니, 삼겹살. 왜냐면 세종대왕은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은, 지금 태종 이방원이 죽으면은 상중이잖아요. 상중에는 고기를 못 먹거든요. 이게 아버지로서 걱정이 된 겁니다. 뭐 나중에 얘기지만 세종대왕은 정말 고기 매니아였어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 가면은 이 당뇨병, 그다음에 비만, 초고도 비만. 어느 정도였냐면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당뇨 후유증이 심했다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은 정말 초고도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바꿔야 돼요. 살을 좀 더 붙인다든지 쇠를 더 붙여가지고. 어쨌든 이럴 정도로 마지막으로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방원은 눈을 감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태종 이방원의 시대가 저물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세종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은 세자 수업을 겨우 2개월 동안밖에 안 한 초보왕이잖아요. 초보왕이요. 그래서 신하들은 딱 뭘 하고 있었냐면 딱 벼르고 있었어요. 저거 아무것도 모르시는 우리 새로운 주상 전하, 초반에 확 우리가 신하들이 길을 잡아야지. 우리 신하들이 마음 편하게 나라를 좀 다스릴 수 있을 것이야. 태종 밑에서 얼마나 숨죽이면서 살았겠습니까요, 이 신하들이요. 이제는 우리도 한번 기 좀 펴볼까? 어떻게 기를 펴게 됐냐? 요 일이 있었어요. 폐세자가 돼가지고 저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던 양녕대군이 아빠가 죽었으니까 일단은 한양으로 들어와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신하들이. 전하! 죄인이 지금 유배를 갔는데 어떻게 한양 도성 그것도 궁 안에 들게 하십니까? 전하! 양령을 쫓아버리소서 전하! 그러니까 세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래도 아버지 장례 국상인데 너무하지 않소? 아버지 장례 국상만 치르고 그때 내가 돌아가게 하겠소. 아니되옵니다 전하. 쫓아버리십시오. 너무하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예전에 상왕께서 양령 문제는 저희 신하들에게 일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하. 이건 무슨 소린가? 양령대군이요. 정말 그 폐세자 이전에도 문제 덩어리였지만, 폐세자가 돼가지고 경기도 이천에 가서 이제 살 때도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이요. 한 번은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기 그 폐세자 돼서 이제 살고 있던 집에 거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편지 한 장을 놔두고 사라져요. 가출해버린 거야. 편지가 발견됐네. 딱 봐도 이거는 한마는 이 세상 어쩌고저쩌고. 태종 이방원 멘붕이 와요. 어쨌거나 쫓아냈지만 자기가 제일 이뻐했던 큰아들이었어요. 양령대군이. 이방원이 기겁을 하고 빨리 찾아오라고. 빨리 찾아와. 빨리 찾아와라. 집 나간 양령 보상금 500만 원. 진짜로. 찾아오면은 상금을 내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양령 찾아와라 양령. 우리 불쌍한 양령 내가 폐세자를 시켰지만 이제 뭐 찾아와. 참네. 그래도 큰아들이라고. 근데요. 딱 이 양령대군 집안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이거 어리 만나러 갔다고. 이 모든 일이 다 어리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그래가 양령대군 식구들이 뭐 처가댁 등등등이요. 어리를 찾아가요. 양령 내놔. 네가 숨기고 있지 이거사. 양령 내놔. 방 열어봐. 문 열어봐. 있을 리가 있나. 양령대군이요.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래요. 이 어리를. 양령 내놓으란 말이야. 양령 내놔. 없습니다. 없다고요. 여기 안 오셨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이거사. 거짓말하지 마. 아니라니까요. 안 계시다니까. 이러니까 어리는 정말로 어이가 없겠지요. 그래가지고 충격받은 어리는 이렇게 양령 집안 뭐 처가댁이 몰려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래요. 죽어요. 그러다가 양령은 어디 간지 몰라요. 이상한 편지 하나 써놓고 나간 거예요 그냥. 겨울이 되자 호련히 양령이 나타납니다. 태종 이방원 울면서 혼을 냈다고 하죠. 너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너 이리 와라. 뭐 다친 데 없냐 너. 어휴 얼굴 야인 거 봐봐 이거. 너 밥 좀 먹어야 되겠다. 야 여봐라 짜장면 좀 시켜라 야. 돌아온 양령. 어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딱 들어요. 그런데도 의외로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저기 양령 대군 나으리 어리가요. 어리가 자결을 했습니다요. 그래? 그런가 보군.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미친 사람이 됐나? 아니요. 정말 미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타 가져와라. 예. 악기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밤마다 악기를 연주했다고 해요.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 파리지안 워크웨이. 뚱
둥둥 뚜뚜뚜뚜 뚜루두 뚜뚜.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그러니까 죽였다고 말을 했는데도 알았다. 기타 가져와라. 밤마다 연주를 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신하들이 이제 태종 상왕한테 가가지고 상왕전하, 아무래도 저 양녕대군께서 약간 정신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요. 상왕전하. 태종도 너무 이제 그 정신 지쳤는지 아유 알았다. 앞으로 양녕대군 문제는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너희들 대신들 신하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신하들이 세종한테 한 거예요. 전하!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이 썬킴이 무슨 입으로 기타 연주까지 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전에 양녕대군이 가출한 일 때문에 상왕전하께서 양녕대군 문제는 우리 신하들 대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하. 이제 세종대왕도 약간 난감해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버지 지금 상인데 상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있게 하면 안 되겠는가? 아니 되옵니다. 전하. 결국 세종도 뭐 상왕전하 아빠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명을 했다고 하니 자기도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종도 굴복을 합니다. 알았다. 형님하고 다시 경기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드려라. 가요. 상 끝나기 전에도 쫓겨갑니다. 양녕대군이 다시 You must come back home 집으로 가요. 돌아와서 이제 경기도 이천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양녕대군이 본격적으로 미친 짓을 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태종 이방원도 죽기 전에 양녕대군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양녕대군이 왕이 돼야 되는데 셋째 동생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형제끼리 또 왕자리 놓고 치고받고 싸울까봐. 자기도 5번째 아들이 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응? 또 아들들끼리. 세종은 믿지만 양녕대군이 혹시라도 저 왕자리 내 자리인데?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구테타라도 일으키면 큰일 나잖아요. 이걸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언 중에 태종 이방원이 죽기 전에 유언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었어요. 받아 적어라. 만약에 양녕이 권력욕을 보이면 그때는 양녕을 죽여라. 라는 유언까지 했었습니다. 이 양녕대군이 이천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눈치를 챘었겠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권력욕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양녕대군이 미친 짓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양녕대군은 어떤 미친 짓을 했나? 먼저 집 공사를 해요. 맨날 술이야 뚝딱뚝딱뚝딱뚝딱. 술 먹는 게 아니라 또 술이야 뚝딱뚝딱뚝딱. 집 공사를 하러 온 주민들 이제 잔치를 열어준다고 했는데 술상을 이제 차렸어요. 양녕대군이. 그런 다음에 술을 강제로 먹였어요. 아유 저기 대군 나으리 저 만취 상태입니다요. 더 이상 술을 못 먹겠습니다. 나으리. 뭐야 내가 지금 내리는 술 네가 좀 거부하는 거야. 원샷. 밑장 깔면 너 벌주야. 원샷.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나으리. 야 벌주 너 그냥 병 나발. 원샷.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죽었어.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요. 그리고 한때는 왕이 될 사람이 이런 짓을 했나 싶을 정도로 남의 집 개까지 훔쳐와요. 이리 와. 이 소리가 세종대왕 귀에까지 들어갔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해요. 왜? 사람이 죽었거든.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뭐 사또라든지 원님이 뭐 사람 죽이고 사형 내리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조선에서는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 이 사람을 죽여라, 사형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국왕. 왕만이 쟤를 죽여라,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잖아 지금요. 술 많이 먹여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종이 조사하라고 시켜요.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좀 해 오도록 하여라. 네, 전하.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양녕대군한테 찾아갔겠죠. 대군하리, 정말 술 정말 완샷을 시켜가지고 사람 죽은 게 맞습니까? 이러니까 조사에 응해야죠. 당연히 왕이 시켰는데. 근데 응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양녕대군이 세종, 자기 동생한테, 왕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주상, 계속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딴지 것이면 나는 주상을 앞으로 안 볼 것입니다. 빰빰.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괴롭히면 너 동생 안 본다, 형이. 이게요, 형 동생 사이에서는 당연히 보낼 수가 있지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동생은 지금 국왕이에요.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왕이 조사해오라고 시켰는데 나 안 해. 자꾸 조사하면 너 안 본다. 와우. 계속 사고를 또 쳐요. 또 조사하고. 이런 가운데, 아니 형님 정말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네? 하니까 양녕대군은 막판에 가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닙니다. 전하, 하늘의 맹세코 나는 그런 거 한 일이 없습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세종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또 조사해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 양녕대군은 지금 하늘에 맹세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왕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일반인 같았으면 이건 바로 사형이에요. 왕한테 거짓을 보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할까 임진왜란 때 편 들어가면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선조 임금의 여러 왕 중에서 이제 광해군이 다음 왕이 됐지만 그 순화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선조 임금이 역대 조선 역사상 최악의 사이코패스예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 순화군이라는 왕자가 1년에 평균 10명을 때려 죽였어요. 10명. 왜? 심심해서. 조선 실록 보면은,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왕자들 중에 사이코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야, 이런 애가 왕자야? 싶을 정도로. 순화군 뭐 이런 왕자에 비해서는 양녕대군은 적당히 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금도 나와요.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이 정도 개훔치고 뭐 술 먹이고 이 정도는 나는 정말 권력욕이 없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행동이었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적당히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니까 신하들이요, 양녕대군을 영모로 처형하소서 전하! 라고 건의를 해요. 아니 왕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세종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던 양녕대군을 저 밑에 충청도로 보내버립니다. 지금 싸움에서 신하들과 기싸움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세종대왕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양녕대군을 놓고 기싸움 지금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싸움. 신하들과 세종과 새로운 젊은 왕 세종과 기싸움. 1라운드 라운드 1 신하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요, 형이었던 양녕대군을 평생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원래 왕 될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뺏은 거잖아요. 빼앗았어.
신하들도 정말 집요한 게 뭐냐면 몇 년에 걸쳐가서 계속 얘기를 해요. 양령을 벌하소서, 양령을 벌하소서, 양령!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종이 다른 건 다 신하들의 말은 들어주지만 양녕대군 문제만큼은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 이후에. 사냥할 때도 양녕대군을 부르고 가서 형님 모셔와라. 까투리 사냥 나가자. 그리고 종실, 그러니까 왕실, 종친 잔치할 때 누구누구가 우리 결혼한대. 딴딴따란 딴딴따란 형님 불러와라. 잔치하는데 형님이 없어 안 된다. 이러니까 신하들은 뭐야 저거 왕이 우리 무시하는 거야? 계속해서 양령을 돌려보내서서 양령이 어떻게 궁 안에 들어옵니까? 전하! 참 둘이 징하게 싸워요. 양령 대군 놓고요. 결국에는 세종 12년이 흐른 후에 요것만 미리 땡겨서 얘기할게요. 세종 12년에 폭탄 선언을 해요. 세종대왕이. 우리 형 양령 대군은 죄가 없다. 뻔뻔 와우. 죄가 없다라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형님 양녕대군 이래 대소신료들 신하들은 토 달지 마라 라고 세종 12년에 선언을 해버립니다. 끝! 또 8년이 지났습니다. 세종 20년에 또 폭탄 선언을 해요. 우리 형 유배생활 그만하면 됐다. 우리 형 오늘부로 한양에 들어와서 살게 하겠다. 와우.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다시 You must come back home. 그래서 신하들의 반대도 귀 딱 닫고 양녕대군을 다시 한양으로 모셔와요. 그리고 정말 대궐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형님 살게 합니다. 살게 해요. 그리고 또 이 말까지 합니다. 우리 형님 양녕대군이 진짜 죄가 있다면 동생인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선언을 해요. 이거는 절대로 신하들이 토 못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전하 양령은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왕 너도 죄인이야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왕이 선언해버렸거든요. 만약에 우리 형 죄가 있다면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죄인 하겠다. 아무도 토를 못답니다. 양녕대군 한양에 돌아와요.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한양 와서 조용하게 살았나? 아니요. 한양에 와서도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 양녕대군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세종보다도 오래 살아요. 그리고 막판에는 정말 대형 사고를 쳐버리는데 뭐냐면 그 이제 수양대군 자기 조카죠. 수양대군이 자기의 또 조카를 단종을 날려버리고 왕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단종편을 안 들고 수양대군 손을 들어주는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둘째요. 지금 약간 우리가 언급은 안 했지만 첫째가 양녕대군이고 둘째가 효령대군이고 셋째가 충녕대군. 지금 세종대왕이잖아요. 둘째 효령대군은 얘기를 왜 안 하냐? 거의 승려로서 불심이 가득 찬 우리 효령대군. 뭐라고 쓰냐? 사찰에서 불공을 매일 드렸어요. 그런데 양녕대군이 한양 돌아온 다음에 우리 둘째 동생 뭐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하하하.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우리 사냥 좀 하고 갈까? 에? 절에 가는데 사냥이요?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사냥을 한 다음에 사냥한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절 마당 앞에서 삶아 먹고 있었어요. 에? 절에서? 네. 이걸 효령대군이 딱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절마당에서 지금 살생을 해가지고 삶아 먹어? 그래가지고 효령대군이 딱 형한테 이런 말 했다고 하죠. 형님, 벌이 안 두려우십니까, 형님? 어떻게 지금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살생을 하고 또 삶아 드시고 계십니까, 형님? 그랬더니 양녕대군이 무슨 말을 했냐? 참 명언 아닌 명언 같은 명언을 해요. 내가 뭐가 두렵겠냐, 동생아?
내가 살아서는 왕의 형이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인데 뭐가 두려울까? 정말 철학적인 미친 소리를 한 거예요. 살아서는 왕의 형, 세종의 형이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 효령대군의 형이니까 뭐가 두렵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 이상학적으로 철학적인 미친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완전 미친 건 아니에요. 적당히 미쳐가지고 권력 욕이 없다는 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솔직히요. 자, 이제 신하들과 세종의 기싸움 마무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다른 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도 왕이니까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라도 왕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깔아뭉개가지고 힘으로 신하들을 제압을 했을 건데 세종대왕은 그냥 대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러나는 충성심이 우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억울하게 죽은 자기 장인어른, 자기 와이프의 아빠 시몬 사건 재조사 카드가 딱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 장인어른 시몬. 이 당시 태종 때 태종 편을 들면서 시몬을 국문했던 신하들 아직 다 살아있고, 그러니까 시몬의 딸, 그러니까 지금의 세종대왕의 와이프, 역적의 딸을 어떻게 국모로 모십니까? 쫓아내소서 져라! 라고 주장했던 신하들 아직 다 살아있어요. 이거 세종대왕이 그거 우리 장인어른 한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몬 사건 재조사를 실시한다! 하는 순간 궁 안은 피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다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너 우리 장인 시몬 국문에 참가했지? 너 이리와 조사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너 그리고 저 뒤에 숨어있는 너 우리 와이프 쫓아내자고 그때 큰 소리 쳤지? 다 끌고 와 조사해. 이러면 피바람 부는 거예요. 싹 다 죽일 수 있어요. 왕이니까 싹 다 죽인 다음에 그때 태종 킬방원 편 들었던 신하들 싹 다 죽인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세종 말을 잘 듣는 새로운 관리들로 다 앉힐 수가 있거든요.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 세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안 합니다. 시몬 사건 재조사 안 해요. 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세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아버지 이방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아버지의 결정도 잘못될 수 있다. 이 얘기니까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때요. 유정현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유정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시몬이 영의정이 했지 않습니까? 영의정 그 타이틀로 명나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에서 잡혀왔잖아요. 시몬이. 그 시몬 바로 이전에 영의정이 유정현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기억나시잖아요. 했잖아요. 저는. 그 유정현이라는 인물이 시몬을 직접 국문을 했어요. 압슬령시키고. 그 유정현이 그 고문받던 시몬한테 이런 말 했잖아요. 이보시오 시몬 대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우리 상왕전하 이방원의 뜻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겠어? 그 말 듣고 시몬이 나는 죽을 운명이구나 느꼈잖아요. 자, 이 유정현이란 인물 지금 좌불안석이에요. 좌불안석. 지금 주상께서 시몬 사건 재조사를 하실 분위기인데 그러실까? 나도 모르겠어. 그럼 우린 다 죽은 목숨인데 어떡하나 이거. 아유 도망갈까 우리? 아니야 어떡해. 이 유정현 벌벌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세종이 유정현을 부릅니다. 유정현은 그때 느꼈다고 하죠. 나 이제 죽었다. 바짝 엎드리고 세종한테 갑니다. 전하,
신유정연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전하? 난 죽었다, 이제. 난 죽었어. 아유, 이거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나, 이거. 그렇지만 세종은 유정현을 불러가지고, 유정현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유정현은 자기 와이프의 원수고 자기 장인어른의 원수예요. 지금 앞에 있는 유정현. 바짝 엎드려 있는 유정현에게 세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오, 유정현 대감. 앞으로 좌의정이 돼서 나를 좀 도와줄 수가 있겠소? 네? 저를 다시 쓰신다고요? 나라의 어른으로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정현 대감. 그리고 오히려 지금 벌벌 떨고 있던 시몬 사건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중용을 해요. 더 높은 관리 타이틀을 다 줘요. 다 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라의 어른이십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국정이 서투른데 여러분들, 우리 또 나라의 어르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하들은요, 여기에 감동을 해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감동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저런 왕의 길을 우리가 꺾으려고 했다니 정말 위대한 왕이시다.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저 왕을 성공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오케이, 콜? 나도 정말 감동했어. 나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울었다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정말 오늘부터 팬클럽 회장 할래. BTS 나 안 해 이제. 세종, 다이너마이트 세종. 이래가지고 자발적인 충성을 우러나게 만든 세종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종대왕은 뭘 하시냐? 뭘 하실까?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